네, 2월 15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을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철순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녹록지 않아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매일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마지막 순서로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니저님과 함께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도 굉장히 참 파란불을 켜줘서 아쉬운데 네. 내일은 반등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의 변동성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1월 달에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1월 달에 이제 급락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또 전쟁 리스크가 갑자기 또 발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직수에 또 찬물을 좀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쟁 D-Day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내일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물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일단 이 결론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이슈가 빠르게 회수가 되면서 항상 원상복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노려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항상 우리가 하락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매집을 할 때는요. 일단 지수가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 시즌에는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또 손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점을 확인해야 되고 일단 1월 달에 단기 저점을 만들었었지만 이번에 이제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찐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에 대한 어떤 방어율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매수할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그리고 바닥 형성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좀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공략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공략주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출액이 2배 급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출액이 급증하면 실적도 좋아지지 않나요? 당연히 좋아지죠. 그럼 실적 호전 기업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사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악재로 작용했던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기업은 이런 와중에도 작년에 무려 수출액이 2배 이상,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콜마 B&H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사실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회사예요. 근데 사실 조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콜마 B&H는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핵심 원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EM이라든지 ODM 방식으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점유율을 갖추고 있는 선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기업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콜마와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합작법인을 민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콜마 B&H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과 어떤 국가 관련된 어떤 일정들을 자주 소화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한 20개국 이상의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것도 동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이제 신공장 증설로 인한 실적 고성장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아까 수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이 회사가 지금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면역 관련된 이제 제품인데 저 그거 먹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먹어보고 최근에 다시 또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지금 해모임의 판매량이 한 18%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제품이 해모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요가 연평균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충북에 이제 음성 공장도 이제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 2공장까지도 완성을 하고 GMP 인증까지 받으면서 이제 제품을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캐파들을 이미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이 해모임이라든지 동사의 제품들이 꾸준하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이번 증설 효과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 효과가 올해부터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캐파 증설 효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역시나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죠.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인데요.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작년 이제 12월 20일경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중에 최초로 2억 불 수출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도 1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을 했거든요. 불과 1년 만에 2배에 가까운 2배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액이 그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이 동사의 실적 성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한 21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콜마 BNH의 어떤 계획을 보면요. 일단 한 25개국 이상까지 늘릴 계획에 있는 상태고 실제로 국가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수요가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맞춰서 제품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캐파를 이미 증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물량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캐파 증설 효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021년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실적적으로는 올해 본격적인 실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간 오너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이 고점을 찍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반등 흐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일단 이평선을 차례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일단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고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한 리레이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너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뭐 시초가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 변동성 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끝나고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항상 최근에는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주요 한 1매물대가 한 5만 원대에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는 콜마 BNH 소개해 주셨고요. 캐파 증설 효과 기대감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0원. 또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리레이팅 기대 화장품 기업입니다. 리레이팅이요? 네.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략주도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도 화장품 기업이네요. 이 기업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반등 추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기 전까지는요. 저평가 우량주들을 분할로 계속 담아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테마주의 급등주를 뒤늦게 올라탔다가는 오히려 타이밍이 어긋나면 손실률이 더 커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되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이라든지 PR 10배 미만 종목들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칙에 가까운 매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소개를 드렸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급락장에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이니까요. 일단 오늘 한 번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평가된 우량주 다시 한번 재공략해 주시는데요. 바로 기업명 공개해 주실게요. 네, VTGMP입니다. 사실 이 VTGMP를 제가 1월 11일 날인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네네. 노바렉스라는 기업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죠. 노바렉스도 건강기능식품 회사였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수익이었어요, 계속.
낙폭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었고 VTGMP도 수익권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3거래일 정도 밀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약손실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도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직도 기존에 제시해드린 손절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코스메틱 사업부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동사의 이제 가장 주력 사업부가 코스메틱인데 VT 코스메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중에. 이 회사의 매출 기여도가 거의 7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의 어떤 흐름과 기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화장품 섹터들 최근에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부에도 힘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2017년도에 BTS 그 가장 우리의 어떤 국익을 높여주고 있는 이 BTS와의 콜라보로 인해서 이 회사의 화장품 사업부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경신해 나가는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부가 바로 이 회사의 코스메틱 사업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서 각종 연말 어워드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들이 순위권에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죠, 온라인. 타오바오라든지 뭐 티몰 같은 회사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마스크팩 분야에서 2위에 링크가 되면서 굉장히 또 중국 시장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아마존 코리아에서도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요. 아마존은 사실 굉장히 이 코로나에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이죠. 근데 이 안에서 입점해 있던 셀럽들 중에 가장 큰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셀러들한테 주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름이 슈퍼스타 셀러라는 상인데 역시나 이 회사가 이번에 이것을 따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존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코스메틱 사업부의 올해 본격 성장, 기존에도 고성장을 했지만 올해도 역시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동세의 최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큐브엔터 인수효과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4%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회사를 통해서 동사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콜라보해서 사실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BTS와의 협업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의 자체적인 어떤 셀럽들이라든지 타 기업들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자사의 어떤 매출에 대한 브랜드화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이 엔터 쪽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밸류에이션 상향 그리고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일단 작년 이제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요, 2020년도 대비했을 때 무려 3배 이상을 돌파를 했어요. 3분기 만에 작년 전체 매출을 이미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회사가 바로 VTGMP입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과연 화장품 회사에서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전 산업을 통틀어도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일단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률적인 것만 보면 상당한 성장률을 보였던 게 바로 VT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PR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 미만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이제 반등 좀 나왔었고요.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주가가 좀 밀리면서 약간 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더 접근하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코스메틱 사업이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VTGMP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은요, 역시나 시초가 매수가 가능한데 내일 같은 경우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금 가격권에서 뭐 크게 등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 리스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200일선 부근입니다. 8,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로는 VTGMP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8,200원으로 200일선 부근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핫했을지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그리고 게임주, 해운주가 각각 1, 2, 3위에 자리했고요. 5위에 실적 부진도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네. NC소프트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 잠시 후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 때 조금 도와드리는 네. 걸로 하고요. 화장품과 제지 그리고 비료, 코로나19 반도체 장비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종가를 형성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도 어려웠어가지고 네. 파란불 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4위에 위치한 FNF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51%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은 FNF 같은 경우는 저는 스탑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톱이요? 네. 일단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한 80% 정도 증가했던 게 지금 동사의 최근 실적 발표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에서 가장 악재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오른 거고요. 가장 또 호재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내린 거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 자체가 실적을 이미 선반영한 상태였고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 저항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까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 장 후반에 더 많이 밀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비단 사실 FNF만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요. 특히나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단기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지수가 밀릴 때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셔야 변동성을 대비하시기가 좋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스탑을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일단 내일까지도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요. 그렇게 있고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을 좀 만들면서 한 3.5%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고 일단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수급을 좀 보니까요. 잠시만요. 수급을 잠깐만 볼게요.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역시나 먼저 던졌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다행히도 조금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들이 또 던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서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장 초반에 좀 많이 던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량 좀 현금화를 시켰다가 저점 다시 만들고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NF는 일단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호실적 이슈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고 또 우리 시장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하루 좀 더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발표가 나면 호실적이 발표되면 그 종목 주가 급등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또 NHN벅스가 아니라 컴투스홀딩스가 최근에 있었고 또 부진한 실적에는 급락하잖아요. 뭐 KCC처럼. FNF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을 했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밀리니까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밀리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지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주식 경영이 좀 짧으신 분들은 더 그러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 주가가 오를 때는요 FNF 실적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요 주가가 선반영 됐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 발표 전에 여러분들은 매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면요. 왜냐하면 재료 소멸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실적은 좋지만 일단 실적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특정 종목 개별적으로 1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더 흘러나오는 종목이라면 덜 밀리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실적 발표 전에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실적 당일날이라도 일단은 주가를 계속 보시면서 장중에 꼭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 전량 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악재인 종목인데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4분기 실적은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실제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적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은 또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가 저점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꿀팁을 주셨는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싶으면 재료 소멸로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KC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리콘 사업 예상 외 부진에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내일은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KCC는 일단은 스탑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고였는데 그러니까요. 스탑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나도 낙폭이 좀 큽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한 1.04% 정도 급락을 했는데 내용은 일단 그거였죠.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지금 사실 시장의 호재에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들은요. 그런데 실적이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어요. 우리가 전망치, 우리가 시장에서 증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 이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의 전망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순이익이 585억 규모의 손실 발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이익적으로도 사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 투심도 약화돼 있고 수급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장이다 보니까 이 악재가 오늘 하루 만에 오로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대 음봉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밑꼬리도 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수급적으로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지금 사실 4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외 거래도 있으니까요. 일단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또는 전량 현금화 하셨다가 일단 역시나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재접근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좀 과대다 포긴 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웠어요. 실적 대비했을 때 일단 오늘 시장만 전쟁 같은 이런 이슈만 없었어도 이 정도로 빠질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추가 하락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한다면 일단 현금화 시키시고 일단 과대 낙폭이긴 하니까요. 다시 저점 만들고 그때 재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CC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리콘 사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실리콘 사업부의 성장성은 좋게 봅니다, 사실. 좋게 보는데 일단 이슈가 됐던 것들,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던 부분들은 역시나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어요. 최근에 사실 뭐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원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테마주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게 가격 정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이미 나왔잖아요, 실적이. 근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덜 나왔을 뿐이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KCC가 어느 정도까지 원가를 이제 판매가로 전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재료 가격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지만 분명히 판매 가격을 높이면서 마진율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주류 가격도 올리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판매 가격을 안 올릴 수는 없죠. 기업은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매 가격으로 결국은 전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무림페이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 좀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제지 가격이 400% 폭등하면서 오늘 제지주들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아주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무림페이퍼 내일은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스탑입니다. 너무 큰 장대 양봉이었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좀 급등, 특히나 수급으로 10%, 20%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요,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한 번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고점에서 3,000원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거의 뭐 바로 10%대 손실까지 갔을 정도로 지금 테마주들이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급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만 급등이 나오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은 급등이 나오면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 절반 이상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릴 때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밀리면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절반만 여러분들이 덜어 놓으셔도 대응이 너무나도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일단 신규 매수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시나 이런 급등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을 일단 철저하게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무림페이퍼 실적을 잠시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분기 때 사실 영업 손실이 좀 나왔었고, 그거를 좀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작년 대비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4분기 실적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급등이 나왔을 때 접근하기는 더욱더 좀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분들은 일단 분할 매도하시고 아니면 전량 현금화 아니면 분할 매도하시고 남은 종목만 남은 비중만 추가 상승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유하지 않는 쪽으로 매수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테마주들,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연속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림페이퍼는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코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일동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32% 하락 마감했습니다. 6개월간 150% 넘게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오늘 12 발행 공시로 급락했는데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은 역시나 스톱입니다. 오늘 다 스탑이네요.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최근에 한 2, 3거래일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횡보를 하거나 약간 거기서 위아래로 등락이 있으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저는 고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관성이 있습니다.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건 알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였었죠? 기존에 지난 한 10월 달만 해도 뭐 12,000원대였는데 거의 뭐 48,000원, 5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매물들의 추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된 유통계약을 좀 체결했던 부분들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 부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소멸이 될 겁니다. 일단 진단키트들이 다시 강하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대부분 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 그런 부담감들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고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추세가 계속 하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물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조금만 빠지면은 저항 지지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최소한 3만 원대에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주요 1, 2매물대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주요 1, 2매물대가 지금 주가 하단 부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해주겠지만 아직도 거기까지 좀 갭이 좀 있습니다. 굳이 이걸 우리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추세가 좀 끝나고 반등 나왔을 때를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타이밍을 잡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동제약 스탑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코인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프로텍 고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7가지 종목들은 스탑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전에 박철수 매니저님 문자 보내면 저희가 투자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일동제약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네. 12 물량이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오. 이게 지금 17일인가로 지금 12 물량 전환 물량이 있습니다. 일동제약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 비중하면 한 5%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것처럼 변동성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물이 풀리고 지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CB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샀거든요. 지금 엄청난 수익으로 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더 현금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CB 전환하는 날짜 17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17일 이후에 좀 변동성이 CB 물량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금화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제 뉴스라든지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들, 다양한 또 종목 소개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고인스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항상 2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 제한상 다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 반장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일단 NC소프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는 70만 9천 원의 비중이 15%인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 장이 끝나자마자 NC소프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54.5% 감소하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어닝 쇼크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네, 지금 5% 정도 빠지고 있네요. 많이 빠졌네요. 네, 일단은 NC소프트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이제는 재작년이죠. 이게 지금 연초라서 헷갈리더라고요. 2020년도 대비했을 때 2021년도인 작년이 실적이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11월 달 고점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밀려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리 팔았어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미 뭐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 상황이라면은 조금 홀딩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시장도 안 좋고 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스탑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고 실적 발표가 오히려 장중에 좀 빠르게 좀 나왔으면은 제가 그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장 초반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화 시키시고 저점 만들고 나면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왜? 이미 주가의 실적 악재,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것들이 많이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중장기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할 기회는 올 거니까요. 일단 추세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안정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 다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SKI 테크놀리지 있고요.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여쭤보셨고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네. SK 하이닉스 겨우 플러스 났었는데 제자리 걸음됐습니다. 12만 7천 원에 비중 30%.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제자리여도 굉장히 선방하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1월 달 이후에 우리가 낙폭을 거의 회복을 못했잖아요. 지수 네. 자체도 지금 1월 달에 급락하고 다시 그 위치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뭐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고 사실 SK하이닉스는 이제 낸드 쪽에서 이제 인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부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메모리 업황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도 강하게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메모리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피크아웃 논란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련된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했었는데 지금 전망 쪽에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급 물류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완제품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 협상력에서 굉장히 우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 좀 더 저는 지켜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시간외에서는 소폭 지금 오르고 있는데 뭐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장의 영향이 너무 강했다. 그리고 반등이 좀 최근에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 정도 되돌림 정도지 일단은 중장기로 어차피 보는 종목이잖아요. SK하이닉스 네네. 보통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라면 뭐 끌고 가서 고점까지 가야죠. 그래서 목표가 13만 네, 목표가는 원. 한 14만 원 정도부터 한번 분할로 한번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기 평선을 이제 하향 이탈하게 되면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61선 부근입니다. 12만 3천 원 정도 저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그때 아마 그때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만들면 다시 또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큰 하락폭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손절가 꼭 지키시고 그리고 아까 매수가 어떻게 보면 최고가죠. 수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도와드렸고요. 짧게 한 종목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CGA 있고요. 두산중공업, 시엔투스 성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볼 거예요. 많이들 요새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10만 5,165원의 비중이 70%입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많이 있죠. 하지만 일단은 이슈는 아마 뉴스 내용까지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회사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기관들이 어마어마시하게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 순매도 현황을 보면요. 기관들이 더 강하게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전환이 나오면서 한 1, 2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좀 대량 매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이 종목은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고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전환을 좀 확인하고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중공업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